한국 축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 이상에 진출한다면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역할이 매우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은 결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파이는 이일 한국의 요청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공정한 절차와 부패에 대해서는 미리 주시하고 있으며 파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감독직을 해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감독의 직무 수행에서 규칙을 위반한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은 정몽규 사건이 어느 정도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주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영표가 취임하고 홍명보 감독의 업무 수행은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어져야 하며 월드컵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이용했습니다. 홍 감독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국회 감사원과 유인촌 장관은 무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얻은 부분은 정몽규 회장이 연임을 맡고 대한축구협회의 낡은 행정부를 완전히 뒤집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영표가 당선된다면 한국 축구는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한국 축구도 세계가 추구하는 젊은 리더들의 방향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독일의 경우 선수보다 젊은 사람을 감독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능력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많은 나라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선진적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 축구도 더 이상 월드컵 진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챔피언십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현재 피파는 홍명보 감독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국회에서 한철 감독의 선임 절차에 대해 뺨을 맞았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감사 권한은 상부 기관에 있으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브리핑 강도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분명히 다른 시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임명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 보고를 실시합니다. 장미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현준 감사원장이 참석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축구협회 내부 감사 결과를 현지에서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보고서를 전달한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명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감독 임명 과정에만 집중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연임인 여부가 천안축구센터 처리 과정에서 거절을 개선한 부분 등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정통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인할 때나 정권의 행보를 논할 때 퇴임하는 대통령의 기술에 대한 총체적 의견은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의 대상에 따라 홍명보의 향후 행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축구 브리핑에 이어 브리핑 하루 전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가 자신을 최고 후보로 선정한 제10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15페이지 분량의 회의록에는 국가대표 후보를 17명에서 5명으로 좁히는 과정과 홍명보와 데이비드 와그너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별도의 순위는 없었지만 정혜성 전 강화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홍명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면서 올림픽과 월드컵 경험이 있는 감독이며
K리그에서 핫한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월드컵에서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것이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 철학 면에서 외국 후보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추천 배경을 덧붙였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당시 홍명 감독이 산을 이끌고 있어 협상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축구협회가 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홍명보 감독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은 정의가 맡았고 그는 차기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들을 만나는 후속 절차를 정혜성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베이록에 따르면 정혜성 전 회장 역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정혜성 전 회장은 기회 후 사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후보 한 명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는지, 그리고 감독 임명을 위한 최종 후보는 회장이 결정하여 협회에 추천하도록 만장일치로 위임했는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선은 홍명보를 후보자로 임명한다고 공표하고 대한축구협회 이사들의 서명을 받은 후 최종 임명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은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정강의 회의에서 경기 영상을 준비하여 분석하였고 정혜성 전 회장이 직접 경기를 참관하여 사전에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차 회의록으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사가 코치를 임명하고 담당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건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전 회장 사건 이후 이임생 감독이 후속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는 쉴 시도 직후 주저하다가 후반 26분에 교체되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말 원정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동안의 경기를 포함해 7경기에 출장했습니다. 그중 6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했고 5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 한국, 그리고 북중미 2026년 피파 월드컵 3차 예선에 참가한 이후 뛰었습니다. 그는 결국 피로로 병이 났지만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10월 월드컵 예선 선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나지 않아 잉글랜드에서는 손흥민이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퍼졌고 당연히 우려가 나왔습니다. 홍 감독은 소집 기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재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라도 조금이라도 뛸 수 있다면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소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진정한 에이스인 손흥민의 자리는 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컨디션이 100%가 아닌 선수, 심지어 부상까지 당한 선수를 소집한 건 아쉬운 선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있는 2선 공격 라인은 가장 경쟁력 있는 포지션입니다. 존재감은 크게 달라지겠지만 손흥민의 지프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의 공격 자원이 부족해 그를 소집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손흥민의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대표팀이 손흥민의 출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손흥민이 없는 국가대표팀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흥민을 국가대표팀에서 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과 한국 축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